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며칠입니까? 2019년 12월 30일이죠. 자, 하루만 있으면 2020년이 되고 맙니다. 숫자가 바뀌죠. 19에서 20으로 바뀝니다. 참, 이렇게 세월이 무상하죠. 그저께 2000년 또 왔다고 막 Y2K니 뭐니 혼란의 시기가 왔느냐 하면서 공포에 질렸던 때가 그저께 같은데 2020년입니다. 2020년. 참 세월이 참 무상하죠. 정치도 그렇고요. 이 기술의 진보도 그렇고 한때는 뭐 저도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가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30년 전인 것 같은데 곧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가 안 됐죠. 가끔씩 굴러다니죠. 이렇게 기술의 진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연 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 가솔린, 디젤 이런 내연 기관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기득권이죠. 기득권 회사들이 저항하니까 뭐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렇게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오늘 짧게요. 2020년이 내일 모레니까 그냥 인사차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신년사도 했고 뭐 한자성어도 한 말씀 하셨고 해서 그냥 그거 간단히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계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가 좀 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전국이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쪼개지죠. 신경을 쓰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신경 쓰기 싫어서 현실로부터 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정치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신경 쓰기 싫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아직 재판도 남아있고 끝까지 좀 응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했더니 뭐 유튜브 측에서 엄청난 경고의 뭐 이메일도 오고요. 막 딱지도 붙고 막 이렇게 막 번개 표시도 이렇게 경고등도 켜지고 해가지고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의혹제기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여지없이 그냥 경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걸리면 이 채널이 폐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쁜 말, 고운 말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는 뭐 2019년이죠. 12월 26일 날 중요한 헌법소원도 하나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2018년 또 경기도지사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그때 냈던 헌법소원인데 결과가 1년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헌법소원 제기하면 그 기간이 얼마 걸리는 것 같습니까? 자, 이번에 있었던 이재명 도지사의 헌법소원을 보면 알 수 있죠. 헌법소원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재명 도지사가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언제입니까? 2017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도 말이죠. 2년이 훌쩍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 한번 계류가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 더 넘게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백종도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려면 만약에 헌법소원으로 이첩이 됐죠. 뭐 심판을 해보겠다 했기 때문에 백종도 변호사의 헌법소원 결과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2022년도에 나옵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위헌법률 심판이 받아들여진다. 그럼 2022년도죠. 이렇게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의 심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종도 변호사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2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니죠. 안타깝죠. 차라리 이재명 도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면 차라리 헌법소원이 진행이 되고 재판이 정지가 됐을 건데 위헌법률 심판 1%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결국 2020년 초반도에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한자성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뭡니까? 적토성산이라고 합니다. 이미 또 보신 분들은 또 있겠지만 무슨 경기도지사가 한자성어냐 이렇게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1360만 명의 수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수장이 이런 신년사라든가 한자성어에 자신의 가치, 소신, 도정, 철학을 담아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비난하실 필요는 없죠. 자, 적도청산이 뭐였습니까? 한자 아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쌓을 적이죠. 누적한다. 누적한다. 그때 적이죠. 그다음에 토, 흑토, 성, 이룰 성. 산은 뭡니까? 뇌산이죠. 그래서 적토성산 그러면 흙 작잖아요. 가루죠, 가루. 흙, 가루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쌓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쌓아가지고 큰 산을 이룬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에 경기도지사로 부임하고 나서 첫 직원 초래회 때도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뇌물 받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공명정대함 이런 걸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이거였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슨 혁신이나 큰 뭐 변혁, 혁명 이런 건 없다. 자그만 일, 국민들과 접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도민들을 감동시킴으로써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을 하면 어떤 큰 일을 터뜨려가지고 자신의 정치 인기를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도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해결함으로써 이런 하나하나 작은 일들을 해결해 가면 결국은 경기도의 큰 틀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결의를 2년 전에 했어요. 이미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부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벽두에 이재명 도지사가 내놓은 한자 성어가 뭐 생경스럽거나 뭐 전혀 새롭거나 이상한 한자 성어가 아닙니다. 2년 전에 자기가 도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소신을 담아서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 한자성어 또 말을 했다고 또 비난하는 또 똥팔 새끼들이 좀 있죠. 하여튼 뭘 해도 꼴보기 싫어하니까 걔들 성향이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벽두에 앞두고 또 신년사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이 적토성산하고 같은 궤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제도라든가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해왔던 많은 정책들을 한번 회고해보고 다시 되새김질 해보고, 이재명 도지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도에는 이러한 제도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현실화해가지고 도민들 삶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좀 더 세밀하고 다듬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서운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신년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이 중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벌써 경기도지사 임기가 4년이죠. 벌써 그러니까 3년 차에 접어든다는 뜻이겠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권력은 좀 세운 것 같고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첫째, 공정사회 완성을 위해서 정진하겠다. 이건 또 계속 초지일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작은 적폐에 눈 감으면서 큰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다. 작은 적폐부터 청산하겠다. 뭐 건설업, 하도구 부조리, 뭐 입찰 담합, 페이퍼 컴퍼니 이거 다 했던 거죠. 지난 시절에. 그다음에 불평등 양극화 심화 이것을 단죄하겠다. 그다음에 뭐 불법 사금융, 유통기한 뭐 위변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체납 관리단 운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뭐 하천과 계곡 정비, 경기도 계곡, 뭐 청정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 향유권,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들의 쉼터 조성. 이것은 뭐 지난 2019년 내내 이재명 도지사의 그 화두였죠, 화두. 어려운 노동 환경에 있는 청소부 노동자, 미화 뭐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쉼터를 제공하는 것. 제가 영상 앞에서 또 붙였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또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런 경비원이라든가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어느 정도의 규격화된, 법제화된 틀 안에서 반드시 구비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축법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재명 도지사의 작은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에 반영이 되고 제도에 반영된 거라 이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혁명가적 발언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최상철 교수님도 그렇고. 자, 그 부분을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두 번째로 평화시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완전 경색돼 있고 까딱하면 미국하고 지금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개성관광 재개에 적극 노력하겠다. 그리고 DMZ를 평화지대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경제특구 지역 을 선정을 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도민 복지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하겠다. 경기도 하면 뭐 도민 복지죠. 경기도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뭐 체감을 할 수는 없겠는데요. 뭐 경기도민들의 현재 복지 만족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기도 하면 도민 복지 부분이 많은 부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니까요. 경기도 복지정책은 지역화폐하고 결합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 골목상권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제도, 그리고 내년에는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확대하겠다. 뭐 이거 그러니까 한번 정치를 좀 더 정교화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년 지원 사업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겠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 이게 자세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뭐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거 관련해서 지역화폐도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 마켓을 활용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뭐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을 경기도가 주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미래 신산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다섯 번째로 도민의 생활 환경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면서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 그 다음에 노선 입찰제, 그 다음에 신생아실 내부 CCTV 설치, 뭐 병원 CCTV 설치, 뭐 이런 거죠. 하여튼간 이런 작은 정책 하나들이 2018년도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이어졌고, 2020년에도 무슨 대단한 혁신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런 작은 정책들을 더욱더 정교화하고 확대 실시하겠다. 다시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엄청난 변화라든가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는 이런 도민들과의 접촉선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적폐, 그리고 불편한 점, 그리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 정책 마켓이 그런 것이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도에 제기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제도화시키는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다시 말하면 최상천 교수님 그렇게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이런 본래의 모습을 이재명 도지사는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천 교수님은 어떤 큰 거를 터뜨리는 걸 바라는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한 신년사에서 보다시피 이재명 도지사는 끊임없이 도민들과 접촉선상에서 끊임없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제도를 집중적으로 정교화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행정 철학을 신년사에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재명 도지사 2019년을 정리를 하고 2020년도에 이재명 도지사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2020년도에 뭐 재판이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거 신경 안 쓰고 결국 뭐 사필 기정할 것이다. 대법원이 사필 기정하는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해가지고 위헌 판결까지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보니까 물론 재판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했던 많은 분들의 성원, 이재명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벗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벗, 지난 1년 동안 같이 했던 벗, 나를 도와주었던 벗들,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요. 하여튼,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씀을 해줬죠. 혼자라면 못 해냈을 일이다. 손잡고 함께 해준 벗들이 있었기에 가시밭길 헤쳐 나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묵묵히 함께 해준 벗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신년사에 또 더불어서 이 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벗들입니까? 많이 좀 지쳤죠. 벗들이
국민들이 많이 지쳤어. 많이 피곤해. 그런데 자, 2020년도에 이재명 도지사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정치권의 지각 판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이재명 도지사의 승리를 좀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라든가 조국 사태 이후에 많은 정치적 역학 구도가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있었던 뭐 국회 뭐 패스트 트랙 법안이라든가 공수처 통과 때문에 약간 뭐 심기가 불편하거나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공수처 통과하고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의 몸값만 엄청나게 뛰어났을 뿐이다. 왜냐? 이재명 도지사는 이미 사법적인 재단 받을 것은 다 받고 이미 대법원이라는 최종적인 종착역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와 싸울 이유 없다. 다만 약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낼 수는 있겠다. 이런 우려는 있겠다 하는 걱정은 들지만요.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목을 겨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은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 신년사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재명 도지사와 2019년을 함께했던 아파트들 고생하셨고 가족들과 잘 한 해를 좀 마무리하시고 2020년 한번 또 새롭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바야.